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형인 이반에 대해서는 극도로 수줍어하는 성격이 아니면서도 자라나는 가운데 무뚝뚝하고 과묵한 침울한 소년이 되었다는 점과 10살 무렵부터는 자기네 형제가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존재이고 아버지란 사람도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인간이란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 두 가지만을 말해두기로 한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불과 대6살 적부터, 소문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서부터라고도 하지만 학문 방면에 비상하게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만 13살이 되자마자 예삐 페트로비치의 가정을 떠나 모스크바로 가서 언어 중학교에 입학했으며 플레노프의 옛 친구인 유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언어 교육가가 경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다. 훗날 이반 자신이 말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조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진 애는 천재적인 교육가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플레노프의 선행에 대한 열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반이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플레노프도 그 천재적인 교육가도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다. 그 완고한 장군 부인이 아이들 몫으로 남겨놓았던 돈은 그 동안에 이자가 자꾸 불어서 지금은 각자에게 3,000 루블리씩이나 차례가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플레노프가 처리를 소홀히 했던 탓으로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과 절차 때문에 그 돈을 타내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반은 대학교에 들어간 처음 2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편지 연락을 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던 그의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그가 상식적으로 냉정히 판단해 본 결과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실제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야 어떻든 청년 이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내었다. 처음에는 20꼬베이카짜리 가외 수업을 하다가 나중엔 신문사 편집실을 찾아다니며 시정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을 소재로 한 목격자라는 10줄짜리 기사를 제공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은 언제나 흥미있고도 통쾌하다는 평을 받아서 곧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수많은 남녀 학생들에 비하여 실제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나타냈던 것이다. 사실 다른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사나 잡지사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도 고작해야 프랑스어 번역 아니면 원고 정서 따위의 일을 졸라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신통한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니까. 이반 뾰드로비치는 일단 편집인들과 사귀게 된 다음부터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 서적에 관한 매우 재치 있는 비평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문단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의 주의를 끌어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억에 남게 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었다. 이반 뾰드로비치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서 말한 그 2000루블리의 돈으로 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무렵 어느 큰 신문에 기발한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주의까지도 한꺼번에 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그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논문의 제목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과학을 전공했는데 그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당시 도처에서 토론의 중심이 되어 있던 교회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발표된 몇 가지의 의견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중요한 점은 논문 전체의 논조와 기발한 결론이었다. 이 논문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 교회 관계자 중 대부분은 필자가 자기네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일반 시민층뿐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필자에게 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몇몇 통찰력 있는 인사들은 이 논문 전체가 모독적이고 조소에 가득 찬 하나의 회화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당시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교회 재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우리 읍 근처의 유명한 수도원에까지 이 논문이 입수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논문의 필자 이름을 보고 그가 이 고장 출신이며 바로 그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럴 때에 당사자인 논문의 필자 자신이 불쑥 우리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때 이반 뾰드로비치는 여기에 돌아왔던 것일까? 나는 벌써 그 당시에 어떤 불안 같은 것을 느끼며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의 실마리가 된 이 숙명적인 귀향은 그 후에도 오랜 동안을 나에게는 하나의 석연치 않은 사실로서 남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그처럼 학식 있고 자존심이 강하며 매사에 신중한 이 청년이 한평생 자기를 그들도 보기는커녕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란 사람의 난잡스런 집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하기야. 아버지인 표도로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돈을 좀 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일지라도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어느 때인가 이반과 알렉세이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나 않을까 하고 은근히 겁을 먹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온 지가 2달이 넘었는데도 아버지와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말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뾰트로 알렉산드로비치 뮤쇼프, 즉 전처의 사촌 오빠 뾰드로의 사촌뻘이 되는 사람도 이때에는 영주할 결심이었던 파리에서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와 교회의 영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뮤소프가 이 사실에 가장 놀라워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흥미를 끈 이 청년과 사귀게 되어 가끔 논쟁도 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학식이 아무래도 그만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자부심이 대단해 하고 그는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언제든지 돈푼이나 벌 수 있고 또 지금 외국에 갈 만한 돈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긴 뭐 하러 왔을까? 하긴 아버지한테서 돈을 얻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지. 그 애비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절대 돈을 내놓지는 않을 테니까 말일세. 그렇다고 그 청년이 주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늙은이는 아들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이 말은 사실이었다. 청년은 노인에 대하여 눈에 띌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도로는 어느 때는 심술궂을 정도로 고집불통이기도 했지만 더러는 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말씨나 행동이 전보다 훨씬 점잖아질 때도 있었다. 이반이 이 고장에 온 이유의 하나가 자기의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부탁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는 모스크바 시절에 형 드미트리가 직접 관련된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기 전부터 형과 편지 왕래가 있기는 했지만 형의 얼굴을 직접 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앞으로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그 후에 내가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알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는 이반 표드로비치가 수수께끼의 인물로 여겨졌고 그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 또한 명확치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그 당시 형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대판 싸움을 한 끝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반이 중재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는 덧붙여 줄 필요가 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일가족은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어떤 식구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다만 막내 동생 알렉세이만은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고향에 돌아온 셈이었다. 이 알렉세이에 관하여 본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장에 불과한 이 얘기 속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한 서설도 이곳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본문의 첫 장면에서부터 나의 주인공을 수사의 법의를 입혀 독자들에게 소개해야만 하겠으므로 나의 이 괴상한 처사에 대해서 미리 변명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 그는 이곳의 수도원에서 1년 남짓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거기에서 일평생 은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입니다.